37번 보겠습니다. 랜덤은 3개. 이거 최근에 기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고요. 대수 n이 이런 범위에서 n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모든 값의 합은 만약 이 5, 7, 9, 11 일 때에는 n이 홀수니까 홀수인 반드시 하나 주면 이 값이 음수인 제곱근이 반드시 음수인 n 제곱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 6은 18 n이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음수여야 되는 거죠. 이 범위에 있는 값이 5 한 개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짝수 2 이거일 때는 만약에 이게 바로 a였죠. a의 n제곱근 할 때 a 이것이 0보다 클 때 양의 n제곱근과 음의 n제곱근이 존재하므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제 참 잘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3보다 작다. n이 3보다 작다. 이 하나 있겠네요. n이 8, 10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총 다 4개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n의 값의 합은 25가 정답인가요? 미나 어떻게 하니 정답? 잠깐만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잘못한 건가? 미안해요. 지금 마이너스를 곱할 때 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홀수는 7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좀 더 커지겠는데요. 10하고 20하고 그래서 잠깐만 20 아니지? 이가 20 그래서 47이 정답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볼까 그냥? 응? 응? 잠깐만. 음흠. 음흠. 얘는 홀수 잠깐만. n이 홀수이면 얘가 음수 얘가 양수 n이 홀수니까 그 다음에 안짝수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랬네. 여기 왜 이랬죠? n이 오늘 미안한데요. 오늘 1시간 내내 이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 목 관리를 지금 좀 잘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넘어져서 요 손가락 2개가 뒤로 접혔어요. 그래서 요거 쓸 때마다 되게 아파요. 어, 좀 그럴 때는 너희들이 날 좀 도와줘. 예, 그래도 내가 하는 짓이 이거다 보니까 이래도 쉴 수가 없어요. 어? 어제 수액을 맞았거든요. 어제. 어, 그 1시 수업인데 이 친구들 있잖아요. 연수에 얘네들이 12시 반 와서 왜 안 오냐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맞고 있는데 이제 그 그게 1시간 반짜리인데 그 마지막에 한 조금 남겨놓고 그냥 바로 왔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진 않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4 하나 나오고요. 이만큼 나와서 얘가 31이 나왔습니다. 둘 다 이 짓을 했네요. 여러분들 잘 좀 봐주십시오. 다음. 근데 이 논리 구조는 정확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이 a가 음수이면 음의 수익을 가지는 거고요.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 양의 n제곱근과 음의 n제곱근이 다 있죠. 38번. 그러면 잘 봐봐. 이 어떤 자연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 그러니까 a의 n 제곱 근이 저거라는 얘기죠. 저거. 우리 저것은 바로 지수. 그러니까 이게 a의 n제곱근이고요. 이 a가 자연수여야 합니다. 여기선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쪽 반에서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n제곱하면 a가 된다는 거죠. n제곱하면 그 a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수의 네모 제곱이 지수야. 자연수가 될 조건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생님 저런가 보다 저렇게 얘기했나 보다 받아들이는데 금방 사용을 못해요. 단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 단순하니까. 얘가 뭐냐면 0 또는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0 또는 어머 진짜 너무 단순하지. 이등급 양급. 자, 수를 한번 다 볼게요. 유리수. 무리수는 안 할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리수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유리수 중에 정수하고 정화유. 이 정화유의 본체는 분수죠. 분수. 분수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무리수 나와요. 이거 아웃. 정수 중에 양의 정수. 이게 자연수죠. 0. 음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 집어넣으면 이거 분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웃. 그러니까 이 2개밖에 안 남아. 진짜 이거밖에 안 남아. 믿어져? 그러니까 얘가 뭐 해야 된다고? 0 또는 자연수. 얘가 0 또는 자연수. 모든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0 또는 자연수예요. 0은 안 되겠다. 두 자리 자연수니까. 9의 배수. 9의 배수. 9이 18부터 11. 그러니까 9 곱하기 2부터 9 곱하기 11까지 하면 얘가 딱 10개 나와요.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야. 소수의 별 제곱근이
별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0 또는 자연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또 소수라고 했을까요? 왜 또 소수라고 했을까요? 소수가 아니었을 때는 변화가 있거든요. 소수가 아니죠?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그래서 0 또는 자연수를 벗어나죠. 그럼 봐라. 만약에 2 곱하기 3, 이것도 6도 소수는 아니잖아. 이럴 때는, 이런 일은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0 또는 자연수면 돼. 이럴 때는. 오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산은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이 6. 이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요거 8의 a제곱 플러스 8의 b제곱은 2의 a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2의 a제곱의 2의 b제곱의 세제곱이 되므로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죄송합니다. 다 끝난 거 같죠? 여기에다가 6을 쓰실 거고요. 3 곱하기 6 쓰실 거고요. 여기다 6 쓰면 216 빼기 36 되는 것 같은데요. 180이 정답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늘 설명한 것 중에 가장 멋있는 설명이 될 뻔했지만 선생님이 부동어를 잘못 봤던 문제. 이 설명 제일 멋있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좀 핫하게 내가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39번은 그다음 뭐 쓸만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38번 문제에서 소수의 지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 지수가 0 또는 자연수여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40번하고 43번이네요. 그러면 얘가 이거 같은데 한근이 알파이면 일반 학생들은 여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오지요. 그렇죠? 알파를 대입하고 알파를 나누는 것입니다. 명우빈? 오케이? 다음.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요거요. 한 번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질문이 아닐 것이 돼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한 번쯤은 신경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4를 쓰시면 되고요.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변형 공식으로 단순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합차의 공식으로 가야 돼 무조건. 합차의 공식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얘가 4의 제곱 16 빼기 4에서 12가 되는데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알파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2보다 큰 수고요. 얘는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양수 2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얘는 4이고요. 그 다음에 2루트 3하여 8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맞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 그럼 우리 이 지수만 떼다가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거 딱 문제입니다. 풀어드릴게요. 어, 잘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A, B, B, C, C, A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미 다 돼 있어. 그래서 다시 쓰는 건 필요 없고, 바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그럼 얘가 C-A가 필요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B-C, A-B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B-C가 필요하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수가 0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모든 개념을 위해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잡아봐. 잡아봐. 지금, 이건 이제 어느 정도로 정의할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어, 이거는 2 더하기 8 하면 10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를 2로 묶으면 1 플러스 2의 제곱에서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오히려 5의 제곱 25가 되고요. 플러스 2 해서 26이 됩니다. 맞을까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5라고 할게요. 곱하기 여기에서는 그래 나는 이럴 때는 그냥 2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럼 얘가 4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4 더하기 1은 얘랑 없어지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5로 묶어줘야죠. 5로 묶어주면 26이 됩니다. 지금 요거랑 없애고 얘랑 없애면 얼마큼이 남냐면 자 마지막 선생님이 뜸들였다가
단타를 하나 날릴 텐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세제곱이 분모에 있으면요. 그냥 분자를 올려보내요. 지우가 지금 스품에 잠겨 있어요. 채였냐? 그 여자친구한테 채였어?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5의 4제곱, 10의 4, 2의 4제곱, 10의 4제곱, 정답은 100입니다. 저기 졸립냐? 내가 이게 이해가 돼. 지금 내가 말하는 톤이 졸린 톤이야. 그래, 좀만 견뎌줘라. 주머니 손 빼고, 이 새끼야. 너 자려고 작정을 한 거지? 목 조심해야 된다. 목. 음. 자, 이렇게 나왔네요.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거 왜 질문이었을까요? 이거, 이렇게 곱하시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뒤에 4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A랑 해서 A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마이너스 6분의 8제곱 보시고요. 그 다음에 B에 얘가 1이네. 그냥 B 하나 남겠다. 그치? 그리고 A는 마이너스 6분의 9가 2분의 3이야. 이게 끝인데 정답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봐봐. B는 이제 괜찮은데 A는 분모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쵸? 분모로 내려보낼 수 있고요. A의 2분의 3제곱이 루트 A의 세제곱이 되고 A의 세제곱은 A 루트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에 A 루트 A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다음 몇 번이죠? 유리화까지 한 것 같은데요? 유리화 했네. 그러면 몇 번이죠? 답이 없는데? 이건가? 2번? 됐어요. 지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이번 겨울방학 특강으로 주 한 타임 계산력을 한다는 게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거든. 근데 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유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혹시 이런 게 약한 사람들은요, 공고학생들은 무료로 참여시켜 줄 테니까, 그거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왜 공고애들만 특혜를 주는지. 얘네들은 1, 2월에 69만 원씩 내요. 2배로 학통 때문에. 이제 할 때도 내가 좀 미안했거든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거기다 또 특강비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특강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 소액의 특강료를 받겠다는 거고.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어, 뭐 차별 대우하는 건 아닙니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A n제곱이 정수네. 야, 봐봐. 정수라고 했지. A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는 내가 자연수가 될 조건으로 n이 0 또는 자연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얘가 정수라면 뭐가 늘어났냐면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요, 지금 A가 만약에 양수잖아요. A가 양수이면 이 n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즉 여기에서는 얘가 정수이거나 자연수이거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나? 얘가 양수인데 여기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뭐 얘가 2가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 한다고 했으니까 음수가 되냐? 그게 아니라 분수가 되죠, 분수가. 그렇죠? 음의 정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네, 그거야, 자연수. 그래서 이 n이 0 또는 자연수여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4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으로 바꿔. 기왕 얘가 4로 다 되어 있으니까 4로 밑을 4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소스 2의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보자. 음, 2분의 5, 4분의 10, 4분의 9가 되나요? 그래서 얘가 4에 12분의 9.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6분의 9에서 얘가 2분의 3이 되는데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에는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된 거야. 얘가 2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얘가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은 2가 되겠죠. 정답 맞나요? 다음에 77번과 78번 하고 잠깐 쉴게요. 이 유형이 자 봐라. 이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첫 번째 대단원이요. 1 지수, 2 로그, 3 지수함수, 4 로그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유형마다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4번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학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아주 높은데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수능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5년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수능의 체계나 이런 것이 막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출제율이 작아졌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근데 만약에 수능에서 10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면 그 엄청난 출제율입니다. 10년에 한 번 나와도 엄청난 출제율이에요. 근데 매해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면 그거는 뭐 이거 안 하고 저희 수능 볼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유형은 내가 2015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모의고사 5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오는 애들이었거든. 좀 좀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종강을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오더라고. 와서 4등급만 만들어주면 내가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4명이 한 팀으로 결성이 됐어요. 그때 10개 유형만 딱 찍어냈어요. 10개 유형만 찍어내서 그것만 계속 2달만 돌렸어요. 근데 그 중에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공부해서 익힐 정도라니까 누구든 하면 되는 거다잉. 대신 꼼꼼하게 하셔야 돼. 잡아봐요. 지면으로부터 H1 높이에서 풍속 V1, 지면으로부터 H2에서 풍속 V2. 1번과 2번, 1번과 2번 이렇게 나왔죠. 자, 소래야, 일어났어? 너 어디 아파? 그래, 4시간. 일단 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V1과 V2, H1과 아까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사람들이 이 문자의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걸 보고 학원 강사들이 공학적 수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공학적 수식. 여기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진의 강도, 규모, 소리의 세기가 있고 소리의 강도가 있어요. 뭐 내가 소리의 세기하고 강도를 구별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다른 거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 식만 적용하십시오. 네. 지금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5m, 25m인 높이에서 지금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각각 풍속이 4하고 20이면 40이면 자, 첫 번째 사례에서 V1과 V2가 이렇게 풍속,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높이가 5m, 25m 하고 얘가 2-k 분의 1 이렇게 되었던 거죠. 다음에 이건 A 지역입니다. B 지역에서는 지면으로부터 이 높이 4m와 100m는 여기다 써야 되겠고요. 풍속이 각각 A와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와 B. 이때 이때 두 지역의 대기 여기 K가 대기 안정도 계수거든. K가 같았대. K가 같았대요. 이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얘가 5야 5. 그러니까 5에 2-K분의 2가 얼마냐면 10이야 10. 그렇죠? 지금 여기서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25야 5의 제곱. 자 봐봐. 얍삽하게 잔머리 잘 굴려서 A분의 B의 값을 A분의 B의 값을 이걸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진짜 얍삽하게 잔머리 굴려서 구하자니까 요 정도로 하면 10의 제곱에서 100. 자, 여기 있는 문자의 뜻을 잘 체크하셔서 대입 잘. 그래서 이거는 출제 의도가 뭐냐면요. 읽고 이해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적용까지 물어봅니다. 적용을 물어보는 방식이요. 여기에서처럼 두 개의 나요. 두 개의 사례를 놓고 자, 두 개의 사례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는 이런 행동이었어요. 78번. 이런 문제의 유형이 아까처럼 공학적 수식이 나오는 게 있고요. 지금처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가지 봐. 우빈아 잠깐 서 있어 봐. 우리 우빈이 영우빈. 자, 오늘은 니들이 졸아도 내가 야단을 못 치겠다. 내 잘못이야 되면. 좀만 좀 견뎌줘. 우빈아 선생님 좀 봐줘. 내가 오늘은 뭐 음. 어느 도시의 인구 2000년 말에 4만 명이 있었어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4만 명이 있었고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요. 어우, 야, 엄청 증가했다. 그치, 4만 명에서 676만 명이면 엄청 증가한 건데, 자, 봐봐. 얘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 이것이요. 자, 봐봐. 2001년 말에는 여기에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해볼게요. 많은 생략할게요. 4 곱하기 R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02년에는 또 원래 이렇게 4 곱하기 R제곱이 돼요. 그렇게 해서 2020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R의 20제곱이 뭐냐면 676만 명.
그럼 여러분들이 676 나누기 4를 해서 아래 20제곱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나? 확인 좀 해주세요. 679 28 아닌 것 같은데? 289 같은데? 4를 나누면 289지? 어? 응. 그래서 아래 10제곱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0년 말에는 이 도시에 몇 명이 있느냐? 2010년 말 4 곱하기 아래 10제곱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7이 되니까 얘는 68만 명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어? 자, 만약 그 지우가 이 컵에다가 침을 딱 뱉었어. 응? 그러면 박테리아가 생기겠지. 이 박테리아는 1시간에 3배씩 증가한다. 어? 그러면 6시간 후에는 자, 처음에 박테리아가 A마일이 있다고 볼게. 1시간 후에 1시간 후에 곱하기 3, 2시간 후에 곱하기 3의 제곱, 3시간 후에 곱하기 3의 세제곱.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수량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래 n제곱꼴로 지수로 증가합니다. 응? 응. 잘못 나눈 것 같다. 어? 169냐? 169야. 아, 미안해. 지금 암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응? 예, 아래 10제곱이 13이고요. 그 다음 답은 얼마가 되냐면 50인가요? 52만 명? 죄송합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봐봐요. 우빈아, 너 괴롭힐 거야. 너 괴롭힐 거야. 뭐 그렇게 자, 지우야, 2에 몇 제곱이 16이래. 여기 얼마야? 4? 어우,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무빈아, 2에 몇 제곱이 5래. 그럼 여기는 얼마야? 빨리 얘기해, 이놈아.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자, 존재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존재하는 건가요? 어떤 수로? 좀 복잡하지만. 2에 얼마 제곱이 5라는 값이 되는 요 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거야. 그쵸?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존재한다?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보자 이거야. 얘를 나타내는 방법. 얘를 나타내는 방법. 지금 이거를 로그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10g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로그입니다, 로그. 네. 이러면 이제 10g 이렇게 되죠. 미나만 웃었어요. 다른 학생들 안 웃었어요. 민사 재미없다고? 알았어. 로그. 그리고 밑은 여기다 쓰고 진수는 여기다 쓰는데 정확하게 읽는 것은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밑을 2로 하는 5의 로그.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거든. 근데 그냥 로그 2의 5 이런 식으로 읽어. 근데 봐라. 여기가 밑이고 여기가 진수거든. 얘가 이 x를 표현할 때 밑을 싹 밀어버리면 돼. 근데 그 밑은 계속 밑이지. 그치? 그러면 봐봐요. a의 x제곱이 b이다. 그럼 x를 나타내는 방법은 자 로그 밑은 a 진수 아까 얘를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 여기는 밑 얘는 그냥 밑에다 쓰고 얘는 위에다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영어 알파벳 쓰듯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처음엔 너네들이 아는 게 없잖아. 그치? 아는 게 없으니까 만약 로그 3에 27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이런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3에 x이 27이다. 오케이?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아직은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수와 로그가 분명히 만약 함수로 보면 역함수 관계가 있고 좀 대응하는 개념이 분명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세요. 얘는 지수 어디에 있는 아이냐면 2에 네모 하고 뭐 5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가 지수지. 근데 로그는 말이야 이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로그가 지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그는 곧 지수입니다. 맞을까요? 로그는 곧 지수입니다. 자, 이제 몇 개씩만 톡톡 살펴볼게요. 얘를 밑을 A로 진수를 여기 밑과 진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하고 4한 다음에 16 여기 2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은 그리고 0.0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0은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 등장했거든. 잘 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 0제곱이 1인 거지? 어? 진수가 1일 때 그 로그의 값이 언제나 0이 됩니다. 맞죠? 4의 0제곱이 아니 3의 0제곱도 5의 0제곱도 7의 0제곱도 항상 1이 되죠. 인사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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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성이 오케이? 우리 우빈이랑 지우도 이제 잠 깼어요? 어? 자, 다음. 이거는 다음을 a의 x제곱은 n꼴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가 밑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진수예요, 진수. 그리고 이것이 로그의 값, 이것이 지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의 4제곱은 8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3분의 1에 몇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아직 아는 게 없다고 했죠? 응?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얘를 x라고 하고 2에 몇 제곱이 16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응? 잠깐만요. 내 말이 맞나? 맞아요. 아직 아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2의 x제곱은 16.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의 네모제곱이 81분의 1은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에서 로그의 성질이 좀 많거든요. 로그의 성질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간단한 건 이쪽으로 당겨서 미리 공부해 놓자. 이게 뭐냐면 로그 a의 1은 항상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이런 거 잊어버리거나 헷갈릴 때는 이런 행동만 하시면 돼요. a의 0제곱은 1. 확인되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의 a는 1이다. a의 1제곱이 a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n이죠? 그러면 얘는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n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n은 얼마일까요? n은 얼마? 아니야. 그 헷갈릴 거야. 2의 1제곱. 그 헷갈릴 수 있어. 그게 0하고 1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 너희들
이 두뇌가 뭔가 받아들일 때도 이 데이터의 양이 작아도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들어왔다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어? 지금 데이터 양이 되게 작은 거죠. 이거 신중하게 보셔야 돼. 잊어버릴 거라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2의 1제곱. 이렇게 봐라. 알았지? 자, 마지막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가 미시고 얘가 진수라고 했죠? 어? 얘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누군가 들고 왔겠지. 아, 이 값이 있긴 있을 텐데요. 있을 텐데요. 얘를 표현하는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네모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수학 교수들끼리 뭐 지가 뭐 잘났다고 저런 걸 들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어이, 이보슈, 어? 만약에 음수라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8로 해볼게. 음수라면 이런 값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6 이런 값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막 딴지를 걸 거란 말이야. 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양보할게요. 로그를 사용할 때는 로그의 값이 언제든지 하나로 결정되기 위하여 범위를 제한합시다. 이게 로그의 값이 정의될 조건, 로그를 사용할 조건. 이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요 로그 A의 B, 요 A, 이 밑은요. 그래. 밑도 0보다 크고 진수도 0보다 크면 일단 안전할 거야. 0도 사용하면 안 돼. 밑도 0보다 크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돼. 음수 안 되는 거 아까 보여줬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시 1일 때 4 만들어 볼게요. 1의 x제곱을 4로 만들어 봅시다. 가능? 1은 뭐 분수 뭘 하든 다 1이죠. 그래서 로그의 값이 하나로 존재할 조건으로 이 A에서만 1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에서는 1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게 전체입니다. 둘 다 양수여야 되고요. 밑은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의 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다음 이것은 자, 미세만 있네요. 2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2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x는 0보다 크면서 x는 2분의 1이 아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거 안 할게요. 몇 개만 할까요? 6번만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 봐봐.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 얘를 진수로 볼 수 있니? 얘가 얘가 진수.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4에 마이너스 1제곱이 이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얘는 4분의 1제곱이잖아.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16에 4분의 1제곱이 x가 되니까 x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것만 할게요. 2번 다 할까 그냥?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 범위를 구하라. 얘는 문제 없고요. 얘가 정의되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x는 2가 아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될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자 여기 분모에서 밑에서 이거를 정리하였더니 죄송합니다. x는 3보다 크고 x는 4가 아니어야 됩니다. 일단 정리할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x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봐라. x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4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예 4가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이 좀 많아요. 지금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1, 2, 3, 4번 정도면 충분한데요. 선생님이 1번을 앞단원에서 빼버렸습니다. 2, 3, 4번만 집중적으로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음. 자, 어. 저기, 공통수학 1학년 1학기에서 그 학생의 실력이 팍 갈리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갈 때 그때 판별식과 근각의 수양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학생이 딱 두 패로 나뉩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거나 부산 학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수에서 실력이 갈리는 부분이 딱 요 순간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왔던 학생은 지수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밋밋했거든. 근데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엉켜버립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첫 번째 공식인데요. 이 m은 얘를 x라고 하면 이 m은요 a의 x제곱을 말해요. 그쵸? 그 다음 n도 a의 y제곱을 말하고요. 지금 봐봐요. 얘는 지수입니다. 얘는 지수예요. 자, 내가 m과 n을 곱할게요. 곱하면 지수는 확실히 더하기가 되나요? 그쵸? 논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수 두 개를 더하면 진수는 곱하기 모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지수적 표현을 로그적 표현으로 바꾸면요. x 플러스 y는 로그 a의 mn이 되고 이것이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근데 x와 y는 처음부터 뭐였냐면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이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만약 로그 5에 6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로그 5에 2 곱하기 3 이것은 로그 5의 2와 로그 5의 3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n분의 m이 있다. n분의 m이 있다. 그러면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것도 로그 a의 n분의 m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얘가 x-y니까 로그 a의
n분의 m은 로그 a의 m 빼기 아마 느낌이 올 거야. m과 n을 곱할 때는 지수에서는 더하기가 될 거고요. m 나누기 n을 할 때는 지수에서는 빼기가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2, 3번 끝났고요. 3번은 이제 지워도 될까요? 3번은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로그 a의 m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봐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3배에 이것이 되고요. 이거는 좀 확장해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요거는 아까 곱하기 3으로 같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되겠니? n분의 n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로그 a의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하듯이 마음대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루트 2, 루트. 오케이? 그래서 여기 2, 3, 4번이요. 계산할 때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습 좀 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 밑변환 공식하고 요거의 여러 가지 성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갈게요. 봐봐요. 자, 미시 7. 근데 이런 것이 성립돼요. 여기 m제곱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m제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했지만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로그 25는 5의 제곱 플러스 5분의 1에 5분의 1에 제곱 로그 7에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얘가 야 진수가 1이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7에 몇 제곱이 1이야? 0제곱이 1이죠. 다음에 요것은 얘가 2의 5제곱이거든요. 3분의 1 이쪽으로 안 보낼게요. 그냥 얘가 5가 되죠. 이렇게 할까? 3분의 5 한 다음에 로그 2에 2 하면 얘가 1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로그 2에 3분의 1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로그 2에 2.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2가 되겠죠. 다음. 요 2를 만들고요. 플러스 로그 3에 루트 18을 제곱을 해서 18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얘가 로그
3에 2 나누기 36 곱하기 18에서 이 값이 얼마가 되나요? 이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럼 그 값이 0이 되겠네요. 다음 자 미시 10 미시 10 미시 하려고 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요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자 로그 미시 10인데요 4분의 1 나누기 9가 되겠고요 나누기 9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 계산이 4분의 1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25분의 9가 되면 9는 없어지고 100분의 1이 되죠. 100분의 1은 요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정리 좀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 문제 풀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마지막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거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플러스 기다려주세요. Y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자, 요만큼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얘는 미시 뭐지? A 진수가 B인데 새로운 및 C를 이용하여 로그를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일단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먼저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고요. 로그 C의 A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X제곱은 B가 되고요. C의 Y제곱은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A에다가 C의 Y제곱을 대입하면 C의 XY가 B가 되는 거죠. 이것을 로그로 바꿔볼게요. 한 칸이 좀 잠깐만. C의 XY가 A인데요. B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로그 C의 B가 X 곱하기 Y가 됩니다. 근데 X 곱하기 Y는 로그 A의 B가 X고 Y가 로그 C의 A인데요. 요걸 남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만들어져요. 로그 A분의 B, A의 B가 로그 일단은 증명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증명은 되었는데요.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자, 혹시 미시 10이 필요하잖아. 미시 10이 필요하다면 쓰세요. 이 10을 똑같이 분모분자에다 다 쓰세요. 근데 얘는 어디에다 배치하면 되겠어? 여기다 배치하고 얘는 여기다 배치하니까 이 밑변환공식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아들 공식이 있어요. 밑을 A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을 B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을 B로 만들면 여기다 A를 배치할 거 아니야?
여기다 b를 배치하는데 얘가 얼마지? 1이지. 밑과 진수를 바꿨을 때 역수가 된다는 공식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이렇게 되었을 때 밑을 10으로 하여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 곱하기 로그 10의 b 곱하기 로그 10의 c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이렇게 원래 잘 조심해라. 이렇게 약분하는 원리는 절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없애야 돼. 근데 이런 거 안 할 거지.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약분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마지막 요 설명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금 얘는 구조가 3단계로 돼 있네. 얘가 밑이지. 지수가 로그야. 그쵸? 그 다음에 로그의 밑과 진수거든. 자, 봐봐. 얘랑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 B에 A 이렇게 되는데요. 매우 간단하게 하면 설명. 증명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흥결이 좀 있어요. 예, 그럴듯한 설명으로 끝내려고 해요.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진수에 지수가 있잖아. 이거 곱하기로 나올 수 있지. 이 진수에 지수가 있잖아. 곱하기로 나갈 수 있지. 로그 B의 C가 되고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돼. 이거 먼저 쓸게요. 곱하기 로그 B의 A. 그래서 자 봐봐. 밑 변환 공식과 이거를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옛날에는 삼겹살 공식 이렇게 붙였거든요. 3층이지 3층. 뭐 그때 맨 아래와 맨 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요 성질까지만,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까지 4번까지만 학습을 좀 요청을 할게요. 대신 근데 요거가 좀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프린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걸 연습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풀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맡겨볼게요. 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숙제는 개념원리만 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예요? 37페이지. 그 다음에 RPM 좀 잠깐 줘봐. 그러면 거기 이런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하고 상용까지 해주시고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치러 가주시고요.